자, 나라 걱정 이전에 이제 자기 새로 만들어질 당을 걱정하실 분입니다. 드디어 탈당하셔가지고 이제 분당이요. 아, 분당? 네. 분당이라고 표현하고 싶으시군요. 꼭 분당이라고 해주십시오. 아, 개인적인 개별적인 탈당이 아니라 네. 하나의 세력이 집단으로. 하나의 세력이 분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네. 이현 의원님 나오셨고, 근데 이제 오시기 전에 바로 앞에서 안민석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긴급 전화 와가지고 네네. 하루 남았는데 최순실 씨가 전 국민의 앞에 청문회 앞에 최순실 씨 때문에 이 청문회가 벌어진 건데 결국은 최순실 씨를 한 번도 부르지 못하고 청문회가 끝나게 생겼다. 이럴 경우에 누가 웃겠냐? 웃을 사람들이 있죠. 관련된 분들이죠. 네. 네. 특검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 네. 누가 웃겠냐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청문회 한계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강제 구인권이 없어서 결국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묘수를 낸 것이 어제 김성태 청문회 위원장하고 안민석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왔다가 그 아이디어를 들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서 직권산정 하자. 요거 한 건으로 가지고. 그래서 청문회 가진 한계를 이번 기회에 고치자. 근데 이제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고 부담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설였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보시기가 어떻습니까? 아니 이거는 청문회 이제 한계라고 계속 지적이 돼왔던 수십 거거든요. 년간 지적돼왔던 예. 거죠. 예. 그리고 늘 고치자 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청문회 끝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렇죠. 맞습니다. 반복돼 왔던 거기 때문에 차지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높고 국민들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청문회 지속적으로 중요 증인인데도 안 나오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안 나오는 사람들. 안 나와봐야 도피하는 사람들. 제지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강제 구인을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강제 구인을 하자. 네. 근데 강제 구인이 지금 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강제 구인법을 만들자는 얘기는 너무 오랫동안 돼왔던 거고 이번에 이제 최순실 국조를 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예. 이완영 의원 정도를 빼고는 전부 다 만장일치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일 하루 정도 본회의가 있으니까 네. 의장의 직권상정하는 걸로 한번 설득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국회의장 개인에게 떠맡길 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야당은 야당대로 그리고 이제 안민석 의원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이다 보니까. 교섭단체 대표가 4명 아니에요. 지금 4당 체제니까. 보수개혁신당도 동참해달라는 제안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3당 정도는 이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새누리당 하나만 빼고 3당이 합의하면 저는 이거 국회의장도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기도 하거니와 국민들한테도 알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긴급 새벽에 전화가 온 거거든요. 안민석 의원님. 의원님도 저는 이건 나서고 싶어요. 나서고 싶으세요?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제 구치소가 둘이었잖아요. 서울교도소,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네. 저는 정호성, 안종범을 이제 신문하러 가는 팀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최순실 팀에 속해 있지를 않았는데 네. 다녀온 사람들이 너무 생생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 앉아 있다가도 본인이 좀 기분 나쁜 얘기나 본인한테 불리할 것 같은 얘기가 나오면 계속 그 교도관인지 뭔지 하는 분을 불러서 나 여기서 그만하고 들어가겠다. 내가 여기 청문회 받으러 나온 게 아니다. 이거 청문회장이 아니고 난 증인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일종의 갑질을 하는 거죠. 네. 갑질을 하다가 나중에는 구치소 안에서조차. 구치소 안에서조차. 청문위원 앞에서조차. 네, 처음에 이제 청문회원들이 갔는데도 몇 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안 나온다고 버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는 게 구치소장이 용인해 준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법무부 장관한테 허락을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전부 보기에는. 당연히 그렇겠죠. 처음에는 분명히 이제 위원장 한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다 합의하고 그다음에 저기 최순실 씨도 나오기로 그렇게 다 합의를 해놓고는 갑자기 이제 막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그 지휘관이 담당자죠. 담당자가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한참 하고 오더니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핸드폰 하나로 했던 거 전부 다 안 되고 핸드폰 절대 안 되고. 국회의원들조차 핸드폰을 다 뺐다. 거기는 그래도 핸드폰 갖고 갈 수 있는 정도로 됐지. 우리 남부구치소는요. 종이 한 장, 볼펜 하나를 못 들고 들어갔어요. 말이 됩니까? 몸수색 다 당하고. 말이 됩니까? 아니 아예 종이 한 장을 못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핸드폰은 그렇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시설물 사진 찍어서 밖으로 보낸다는 이유를 대서라도. 근데 아니 종이 한 장을 못 들고 가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종이 한 장도 안 되고 차라리 종이를 뺏길래 그래서 저는 이 볼펜을 들고 가서 손바닥이라도 몇 개 중요한 증언을 써오려고 볼펜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것도 뺏겼어요.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구치소 완전히 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그리고 중간에 최순실 씨 경우 그 있었던 구치소는 얘기를 들어보면 중간에 계속 그 전화를 어딘가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 교도관이라 그러나요? 그 왜 이렇게 일종의 시큐리티 가드 같은 사람들. 무장교도관. 까만 옷 입고 네. 무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막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거의 국회의원들을 일종의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압박을 한 거예요. 구치소 내에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네. 죄수들 제압할 때 예. 출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일종의 폭력으로 제압하시는 그런 네.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위력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쫙 그 와가지고 국회의원들 앞에? 국회의원들을 아니요 둘러싼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예. 지금 최순실 만나러 거예요. 왔는데 예. 이거는 구치소장이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밖에 어디 나가서 감이요. 구치소장이 밖에 나가서 계속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그러고 와서는 처음에 합의했던 모든 거를 다 깨고 안 된다 그러고 뭐 다 뺐고. 종이 한 장도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기록해서 가져 나갈까 봐. 그분들의 증언을 기록해서 갖고 나갈까봐 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니 이 얘기를 왜 그때 가셨던 분들이 왜 안 한 거죠? 부끄러웠나 보다. 안 물어봤겠지.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그냥 김갑순 김갑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의 대표 아니에요. 네. 근데 국민의 대표가 이런 모욕과 능멸을 당해야 되냐 하는 자괴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최순실을 보고 증언을 듣기 위해서 그 모든 걸 감수하고 들어간 거예요. 모욕을 감수하고. 들어갔는데도 계속 앉아서 불성실한 답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무슨 백을 믿고 그러겠습니까? 아, 누구겠어요. 우리나라에 백은 하나밖에 더 있나요? 근데 그러더니 야. 결국 나중에는 중간에 약속한 시간 동안은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화장실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화장실을 가겠다고 버텼대요. 네. 화장실은 못 가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이 진짜 화장실을 갈 절박한 상황인지 그렇죠. 아닌지 이쪽에서 알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화장실을 다녀오시라 했더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다가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왜 안 들어왔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기다리다 아예 본인은 이쪽으로 일종의 청문을 하기로 한 장소에 오지 않고 화장실을 핑계로 빠져나가는 걸로 빠져나가 버려요. 애초에 얘기가 돼 있었나 보군요. 뭐 그런 일부터 아니, 너무 기가 막힌. 구치소장을 청문회장에 불러야 되겠네요. 다음 선무소장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무장관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구치소 안에서 일어나는 CCTV도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청문회 이제 어쨌든 15일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 저희가 이거는 그리고 저기 15일이라는 것도 국회가 정한 룰이기 때문에 국회가 합의하면 바꿉니다.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해요. 아니 이거는 예. 직권 산정해야 되겠네요. 강제 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혁대나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한 번 더 부르면 구치소장 꼭 부르세요. 구치소장 왜 예. 그랬냐고. 당신 권한이 어디까지인데 왜 그랬냐고. 아니 그리고 기가 막힌 통화했냐고. 거는 그 조혁대 특검에 같은 고발하세요. 예. 이건 우리 왜 할 거예요. 수사를 방해하냐고. 그리고 조혁대 핸드폰 다 추적해가지고 누구랑 통화했냐고. 할 거예요. 그리고 조혁대 같은 분도 보면은 분명히 국방훈령에 의하면 홍보훈령이에요. 인터뷰를 현역 군인이 할 때는 반드시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특히 외국에서 할 때. 그때 미국에서 했잖아요. 자발적으로 했다고 했죠. 아, 그게 그럴 수가 말도 없다는 안 되는 거예요. 거죠. 예. 그리고 나와가지고도 이슬비라는 그런 사람 대동해가지고 왔는데 그 이슬비라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자기 딴에는 말실수죠. 얘기했잖아요. 공가로 처리해준다. 공가라는 거는 국방부의 공식 업무를 할 때 주는 휴가인데 그러면 조혁 대의를 와서 수행하는 게 공식 업무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인터뷰를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대위가. 그럴 수가 근데 없죠. 방금 이제 국방부, 그러니까 군인이 인터뷰할 때 국방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특히 외국에 있을 때는. 그렇죠. 하셨는데 그냥 일반 사기업도 네. 취업 규칙을 들먹여서 그 못하게 해요. 이번에 그 조부장 조성일 부장도 취업 규칙 들면서 회사 재단에 불이익을 끼쳤다고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사기업이나 재단도 그런데 군인이 대위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예. 그 자체로. 자, 안 돼. 그거 말고 네. 그 전에 네. 구치소장 좀 불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야 이거 그렇게까지 심하게 당한지 몰랐네요. 아,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하나도 못 들어오니까 이런 거를 찍지도 그렇죠. 못하는 거죠. 결국 말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언론도 한 분도 못 들어왔기 때문에 보도할 사람도 보도할 없고. 사람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나 당했어 말밖에 안 되니까. 근데 다들 이게 국민들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국민들이 부끄럽죠. 얼마나 기가 막힐까. 국민들이 능멸당한 거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러면 예. 특검한테 구치소장 고발하시고요. 그래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관련자들 할 거예요. 청문을 방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거 의장님 설득해 주세요. 의장님 쫓아가서 얘기해야죠. 국민들은 할 게 뭐 있죠, 그럼?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론 조성해 주시고, 왜냐하면 결국은 정치인들은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 심부름꾼이니까 국민이 명령하면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명령해 의장실에 전화해야 되는 겁니까? 네, 명령해 주시는 걸로 여론을 형성해 주십시오. 그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네. 그리고 의장님에게 이렇게 느끼는 분들, 반대로 느끼는 분도 있겠죠. 뭐 최순실 없이 청문회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4%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이외에 청문회장에서 최순실 씨가 최소한 한 번은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방법이 남았다는 거죠. 네.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네. 잘 알겠고요. 이거 직권산정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수십 년간 안 됐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청문회 끝나면 똑같은 얘기 반복됐어요. 기사 찾아보세요. 항상 강제 구인이 안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와서 입법화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잊어버리잖아. 네. 세상 바쁘게 돌아가니까. 꼬막고 또 예산 걸리고 뭐 걸리고 하다 보면 거기 쫓아다니다가 또 그냥 잊어버리고. 네, 넘어가고. 수십 년째 못한 건데 이번에야말로. 네. 이번에야말로 아직 기회가 남았다. 마지막 기회가. 자, 그 얘기를 하고 조윤선 전 장관 서초에서 본인과 경쟁을 했던 분이라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네. 팩트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의견을 빼고 팩트만. 왜냐하면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팍 터져버렸는데 유진용 장관 당시의 장관이에요. 사실은 당시의 장관이 입 다물어 버리면 이게 이제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정황만이지. 유진용 장관이 나와서 그랬다. 내가 지시 받았다. 나 받았다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 문건 보고 얘기했더니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었다 하더라. 당시 정무수석실은 수석이 조윤선 수석이죠. 그러니까요. 수석이 모르고 만약에 이런 문건이 만들어졌다. 지금 본인은 본 적도 없고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형법 122조에 의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무유기는 싸니까. 아니요. 직무유기도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형법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바보냐? 뭐 이런 조윤선 지금은 장관이죠. 모른다고 아니 하니까 근데 바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왜 문체부 장관 집무실에 있는 멀쩡한 컴퓨터 사용 연한도 끝나지도 않고 아직 멀쩡하다는 그 컴퓨터를 급하게 교체를 했을까요?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게 네. 밝혀졌죠. 근데 네.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지금 변명이 새로 장관이 부임했기 때문에 새로 교체했다. 장관 부임할 때마다 연한 넘지 않은 하드디스크 교체하는 적도 없고 정부 규칙이. 네. 우리도 이제 일종의 국회라는 공공기관 안에 있잖아요. 네. 그거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예. 그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는 9월 5일에 부임했는데 왜 11월 초에 2달이나 지나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을까? 그러면 딱 부임과는 상관없는 거죠. 한 가지 가능성이 있죠. 2달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 컴퓨터를 한 번도 쓰지 않은 거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나온 새로운 뉴스가 뭐냐면 네. 이런 겁니다. 이제 유진용 장관이 굉장히 큰 그 빈 구석을 메꿔줬어요. 본인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전화 왔어. 하라고. 야, 김기춘 전 비서실장한테 전화 왔어. 뭐 이런 쭉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 씨가 시킨 거 아니겠느냐는 말도 했고 특검발로 실제 블랙리스트가 최순실 씨로부터 시작됐다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최순실 씨가 문화계에서 자기가 하는 사업에 걸림돌이 될 사람들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그런데 최순실 씨를 조윤선 장관은 청문회에 나와서 모른다고 절대 모른다고 수차 부인했단 말이죠. 여러 자리에서도 그랬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겁니다.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 씨를 이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알 법한데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 없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 국회에서 그런 발언이 나가고 나서 전화들을 좀 받았죠. 의원님이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저하고 말고도 또 우리 당내 그런 전화를 받은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재벌 사모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재벌 사모님인 분들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한테 최순실 씨를 거의 이렇게 모시고 여왕님 모시듯이 모시고 와서 인사시킨 사람이 조윤선 장관인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전화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증언하기가 어려운 분들이죠. 왜냐하면 잃을 게 많고 굉장히 그런 분들이라 이제 공개적으로 나와서 증언하기를 꺼리죠. 의원님도 받으신 적이 있고요. 넘어갈게요.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요는
청문회를 많은 분들이 봤으니까 근데 조윤선 장관의 청문회도 봤지만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의가 있었으니까 대정부 질의 때 했던 얘기인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 씨 모른다고 했더니 그 장면을 본 몇몇 사모님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나한테 최순실 씨를 소개해 준 사람이 조윤선이야 라는 전화를 했다는 거죠. 말씀하세요. 네. 끄떡끄떡 마시지 마시고. 네네. 저 안 보이거든요. 네. 라디오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거 새로운 뉴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이 이걸 밝힐 일은 아니죠? 제가 하기는 그렇고요. 네. 또 그냥 저하고 특검이 부르면 가서 얘기해. 제가 경선했던 상대이니만큼. 네. 근데 이제 특검이 이건 조사를 해야 되고 특검이 조사를 하려는 의지가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최순실 씨를 재벌 사모님들에게 손잡고 가서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조윤선 장관이다. 당신은 수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점 모르겠지만 뭐 그 전화를 수석이든 장관이든 예. 복수의 의원들이 받았고 의원님도 그중 한 분이다. 야 뉴스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개혁보수신당은 왜 사람이 줄었어요? 개혁보수신당이요? 네. 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좀 여러 가지 변수를 일으켰고 네. 그다음에 진짜 이유가 뭡니까? 김성태 어제 그 의원한테는 전화를 해서 왜 안 나오시냐고 했더니 그 눈물을 보였다고 흐느꼈다고 하는데 그랬다 저는 이제 그 대목을 듣고 약간 의아한 것이 본인이 합류하려고 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기로는 정강 정책이 본인과 맞지 않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정강 정책이 맞지 않은 것은 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정강 정책이 맞지 않으면 화를 낼 일이지 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흐느낄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은 하는 거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강 정책은 그냥 언론 보도용이고. 정강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사실과 아닌 보도가 됐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요. 말 못할 사정이 뭐죠? 조금 그 정강 정책은 그때 당시 정해지지도 않았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정해지지도 않았다. 아직 오늘 이제 가안을 오늘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되지도 않은 정강 정책을 미리 문제 삼은 거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정강 정책이 그때는 아직 얘기도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건데 네. 실제 흐느낀 이유가 속 사정이 따로 있을 것이다. 다들 짐작하는 사정이죠, 뭐. 그게 뭡니까? 다들 짐작하는 사정. 어제 제가 종편에 나갔더니 어떤 패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내대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내가 대표가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주호영 의원으로 거의 합의 추대한다는 정보를 받자마자 이렇게 돌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물론 그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본인이 원내대표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탈당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도약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본인이 안 됐다고 해서 울면서 안 갈 일은 아니잖아요. 뭔가 더 다른 속사정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요. 충분히 그분은 그래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너무하시네. 제가 너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놀라지 않죠. 그래요? 네. 본인이 원했던 정도의 대표성이나 화제성이나 혹은 자리가 아니면 그렇게 한 발 빼기도 하고 이렇게 물러서기도 하고 등 돌리기도 하고. 원내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새누리당 안에 있을 시절에 원내대표를 누구를 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1순위, 2순위로 저희들이 거의 공감대가 있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후보가. 네, 따로. 그러니까 1순위, 2순위가 이분들이 왜 안 하려고 그런지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나 의원이 와서 계속 울면서 본인이 하겠다. 예. 확실해요? 울면서? 늘 많이 울어요. 늘 많이 울어요? 예. 이런 중요한. 그래서 이제 있을 때마다. 그래가지고 왜 울었을까요? 아니 이제 나라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냥.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두 분이 안 하는 상황이에요. 안 하고. 그러니까 원래 원내대표로 지금 분당파, 네. 분당이라고 할게요. 분당했으니까 이미. 같은 개혁 보수신당
분들 중에 내정됐다고 생각할 분들이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찾아와서 울면서 뭐 내정이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사람이 이 사람들을 추대하고 싶다. 하는 사람도 그런 있었는데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경원 어쨌든 안 의원이 됐고 와서 울면서 예, 나중에 이제 그 혼자 하겠다고 나섰을 때 이제 회의에서 김성태 의원으로 제가 들었는데 김성태 의원 등등이 네. 막 화를 내면서 고래고래 고성을 질렀다고 들었어요. 왜요? 나 의원하면 안 된다. 나 의원하면 우리가 선거 진다. 근데 왜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전체 우리 이 당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로 본인이 마구 화를 냈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김성태 의원이. 김성태 의원이. 네, 근데도 이제 막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속사정도 같이 합리하지 않는 속사정도 정가정책이 아니라 본인 개인적인 뭔가 이유가 있을 개인적인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저는 사실 뭐 이런 거 생각했었거든요. 계속 등장하는 그 어떤 압력, 외압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것이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지.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유는 그 아까 원내대표 건이에요. 그 국회의원들끼리는 예. 속사정을 잘 아는 분들끼리는. 자, 이혜원 의원님 많이 터뜨리고 가시네요. 오늘 돌아가셔서 의장님에게 정세균 의장님에게 관철시켜 주십시오.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